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5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양양 송이 연어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자연산 송이를 저렴하게 맛보고 맨손으로 연어를 잡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이 닷새간 펼쳐지는데요. 곧이어 열리는 설악문화제와 삼척 이사부 축제도 가을 나들이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어 맨손 잡기 체험 출발! 흰색 옷을 입은 아이가 꼬리를 잡으려 하자 연어가 줄행랑을 칩니다. 힘겹게 연어를 건져 올린 할아버지. 하지만 연어의 움직임을 이기지 못하고 금세 놓쳐버립니다. 줄행랑 치는 연어와의 술래잡기가 20여 분가량 계속되고 마침내 연어를 하나둘 건져 올립니다. 방금 물에서 건져 올린 연어입니다. 성인 허벅지만한 크기인데요. 몸을 크게 펄떡이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연어 탁본뜨기 행사도 한창입니다. 먹물을 칠한 연어를 화선지로 감싸자 연어 그림이 완성됩니다. 꼭 한편의 동양화를 보는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신선하고 재밌었습니다. 남대천 둑길에 마련된 간이 음식점 곳곳에 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밥을 뭉쳐 식초를 바르고 버섯을 올려 자연산 송이초밥을 만듭니다. 1,000원짜리 송이빵부터 연어 강정까지 다채로운 음식이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애기들이 좋아하니까 또 샀어요. 현금 찾아가지고 좀 계속 사갖고 다니는 거예요. 애들 먹이려고. 오는 8일까지 열리는 송이 연어 축제는 양양 남대천 일대에서 카누 타기와 같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파크 골프 대회와 그다음에 배드민턴 대회 이런 부분을 즐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매 저녁마다 다양한 음악 공연, 문화 공연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즐길 수 있습니다. 가을을 맞아 강원도 곳곳에서 다양한 축제가 잇따라 펼쳐집니다. 삼척에선 1500년 전 울릉도와 독도를 정복한 신라장군 이사부를 기리는 축제가 6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같은 기간 속초 엑스포 공원 일대에서는 속초의 시승격 60년을 기념하는 설악문화제가 화려한 거리 퍼레이드와 함께 개막합니다. 10월 둘째 주엔 유명 바리스타 100명의 핸드드립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커피축제가 강릉에서 펼쳐집니다. 또 태백에선 가을 나들이객을 유혹한 철암 단풍 축제가 13일부터 시작됩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임업 현장의 안전 문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도 이어가겠습니다. 임업 현장에서는 예측하기 힘든 낙하물과 기계톱에 의한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그래서 안전에 더 신경을 써야만 하는데요. 그런데 정작 현장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비조차 구하기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이승현 기자가 그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임업 현장에서 직접 착용하는 안전 장비입니다. 안전모에는 소음을 막기 위한 귀마개가 달려 있고 안전화의 밑바닥에는 이렇게 미끄럼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일반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안전 장비보다 많게는 10배 이상 비쌉니다. 국산품은 한 10만 원 내외고요. 외제품은 한 15만 원 내외. 산림청 안전관리 매뉴얼은 이런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산림청 사업을 수행하는 현장 관계자들은 그게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받는 거에 뭐 택도 없이 뭐 사람은 10명인데 그저 뭐 안전모나 뭐 안전화 뭐 몇 걸레 사면 없어. 다 줄 수 있는 그것도 아니고. 산림청은 사업을 발주할 때 일정 사업비를 안전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의 1.85%인데 사업비가 적은 영세한 사업장일수록 안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공사 규모가 1억에서 한 2억 정도가 이제 많더라고요. 이거 공사 안전관리비를 계산을 해보면 대략 200~300만 원 가지고 산업안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이마저도 임업 현장에 맞춰 만든 기준이 아닙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 현장 기준 가운데 가장 낮은 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다 보니 임업 현장의 특수성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장 기본인 안전장비조차 마련하기 힘든 겁니다. 똑같이 주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니까 제대로 되지가 않죠. 그래도 미끄러지는 신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는데 이에 대해 산림청은 안전비용 요율을 임업 현장에 맞게끔 올리려고 검토 중이라면서도
임업 현장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업비가 영세한 현장에선 안전관리 비용 자체를 높이는 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충분하게 개인 보호구라든지 장비를 보급해 줄 수 있는 정도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이라도 이런 비용을 보존해 줄 수 있는. 임업 현장에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채용 의무조차 없습니다. 비싼 안전장비와 허술한 제도 탓에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도심이지만 18년째 개발에서 멀어진 춘천 캠프페이지. 이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인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로 선정됐다는 춘천시의 발표 이후 인근 주민들의 지지 성명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선정이 돼야 하고 첨단 문화산업이란 핵심 기능을 위해선 기업 유치를 성사시켜야만 합니다. 허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춘천시청 브리핑실. 근화동 주민들에 이어 소양동 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춘천시의 옛 캠프페이지 개발 계획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하기 위해서입니다. 상권이 쇠퇴하고 도청까지 떠나보내야 하는 상황에서 도시재생혁신지구 후보지 선정은 캠프페이지 활용의 돌파구가 될 거라 기대했습니다. 앞서 캠프페이지 공원 조성을 이유로 시민사회단체와 정의당이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 것은 정작 주민 뜻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도 모자른 판에 재검토를 주장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 다 같이 죽자는 것입니다. 찬반 여론 속에 춘천시는 캠프페이지 개발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되면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한 녹지와 공원용지, 공공용지는 물론 직장과 가까운 주거용지도 조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첨단 산업과 상업이 가능한 복합용지를 통해 일자리 창출의 거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슬퍼 얘기하면은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거기서 머물면서 미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창조 공간의 역할을 같이 만들면서 옛 캠프페이지를 중심으로 근화동과 소양동, 명동을 지나는 구 도심까지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인데 관건은 기업 유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간 춘천시가 유치한 기업은 11개, 신규 창출 일자리는 131명에 그쳤습니다. 당초 춘천시 목표치의 22%에 불과합니다. 먼저 리스트업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계획적으로 이번 연도에는 몇 군데 방문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고 시민들께 보고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캠프페이지가 도시재생혁신지구로 최종 선정될지 여부는 내년에 결정됩니다. 성사된다면 사업 규모는 2조 원대. 춘천시는 최종 관문을 앞두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기업 유치전에 뛰어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와 시민 대표들이 아카데미 극장 철거를 여론조사로 정하자고 원주시에 공식 제안했습니다. 철거 찬성이 50% 이상이면 깔끔하게 물러서겠다는 입장까지 밝혔지만 원주시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했습니다. 황구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아카데미 극장 철거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원주시청 앞 농성장에 모였습니다. 기존 아카데미 친구들 범시민연대 활동가 외 종교계를 비롯한 각계 단체 대표들입니다. 연휴를 보내고 이들이 이렇게 모인 건 아카데미 극장 철거 반대를 외치며 무기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동료 건강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아카데미 친구들의 활동가가 지난 9월 20일 단식에 들어선 지 벌써 15일이 지났습니다. 이들은 동료를 살리기 위해 또 철거를 강행하는 원주시에도 출구 전략 차원에서 여론조사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철거하자는 여론이 50% 이상, 즉 과반수로 확인되면 더 이상 보존을 고집하지 않겠다면서 원주시도 정치적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들의 생각을 듣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갈등이 존재하는 사안에 대하여 여론조사만큼 시민의 생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범시민연대는 원주시장 면담을 통해 이 같은 촉구 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보좌진이 막아서면서 면담은 불발됐습니다.
또 시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그거를 좀 양해 좀 해주시고요. 일정이 있으시니까 시사님 뵙는 건 조금 어려워서 좀. 아친의 전격적인 제안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 제안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원주시 관계자는 이미 철거 중인 걸 되돌릴 수는 없다며 거부의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원주시가 기존 방침 고수를 재확인하면서 이를 막아서려는 시민들과의 강대강 대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의견 수렴을 해달라고 했지만 그게 매번 거부당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고요. 그 법적 테두리 내에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마지막 수단이고 요청이지 않을까. 이곳 아카데미 극장은 지난 5월 철거가 결정됐지만 시민들 반발에 부딪히면서 현재 성면 제거만 진행된 상태입니다. 여론조사 제안까지 무의로 돌아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성면을 허술하게 다뤄 노동자와 시민 안전을 위협한 혐의로 고발된 원주시장에 대한 수사를 조만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강원 지역의 대중 수출이 크게 감소했지만 단기간 내에 부진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는 글로벌 경기 둔화와 미중 갈등의 영향으로 대중 수출이 2021년 3분기에 비해 43%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경제 부진이 지속되면서 강원 지역 대중 상품 수출이 호황기였던 2021년 4억 9천만 달러 수준으로 회복하는 데에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중국인 관광객 방문은 8월 중국 정부가 한국 단체 관광을 허용한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올해 대중 관광 소득이 지난해보다는 927%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출생아 수가 7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가운데 인구 자연 감소가 84개월째 이어졌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7월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7월 강원도 출생아 수는 54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명, 7.8%가 줄었습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81년 이후 7월 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저입니다. 반면 사망자 수는 1,108명으로 103명, 10.2%가 늘어나 563명이 자연 감소했습니다. 특히 강원도 인구는 2016년 8월 이후 84개월째 자연 감소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중등학교 교사 등 272명을 선발합니다. 선발 부문은 중등과 보건, 사서, 영양, 특수교사 등으로 공립 241명, 사립 31명입니다. 공립 선발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1명이 줄었지만 사립 예정 인원은 지난해보다 16명이 늘었습니다. 원서 접수는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이고 다음 달 25일 1차 시험을 시작해 내년 2월에 최종 합격자가 결정됩니다. 택시를 내린 뒤 요금을 내지 않거나 음식값을 지불하지 않고 달아나는 이른바 먹튀를 방지하기 위해 벌금을 최대 20만 원까지 올리는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지난달 27일 경범죄 처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무임 승차와 무전 취식자에 대한 벌금을 최대 2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무임 승차와 무전 취식으로 접수된 신고 건수는 9만 4천여 건으로 이 가운데 행정처분이나 처벌을 받은 비율은 13.4%에 불과했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강원도 내 112 신고가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반면 폭력과 절도 등의 주요 범죄는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경찰은 추석 연휴 일평균 112 신고 건수는 전년과 비교해 4.4%가 증가했지만 폭력과 사기 등의 주요 범죄는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절 기간 가정폭력 보호 활동을 강화한 결과 가정폭력 형 입건 조치가 전년보다 111% 증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5%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단속 장비가 크게 증가했지만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줄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법규 위반 무인 단속 장비 수는 2021년 129대에서 지난해 231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수는 7건에서 8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령 운전자 10명 가운데 7명은 운전면허를 반납할 생각이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41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의 68.3%, 286명이 운전면허를 반납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반납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로는 시간 단축 등 이동 편의가 45.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35%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면허 반납을 고려한다는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위험과 불안감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강원도의회 제323회 임시회가 오는 11일부터 열려 각종 조례안과 동의안을 심의합니다. 이번 임시회에는 강원특별자치도 반도체 산업 육성과 지원 조례안과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게임산업 진흥 조례안 등이 발의됐습니다. 또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 조직위원회 출연 동의안과 강원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등을 심의합니다. 특히 17일부터 4일 동안 강원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도내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현장 실무지원단 90여 명을 대상으로 생활기록부 기재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합니다. 이번 연수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관리와 신뢰도 제고 방안, 생활기록부 관련 법령과 기재 요령에 대한 교육이 진행됩니다. 교육청은 앞으로 찾아가는 학교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생활기록부 기재 능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춘천시가 이달부터 어린이집 특별활동비를 1인당 5만 원씩 지원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에서 5세까지의 원화 2,500명이 대상입니다. 춘천시는 외부 강사를 통해 어린이집 안팎에서 진행하는 특별활동 비용을 어린이집에 직접 지급해 학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가 봄내 맨발로를 조성합니다. 춘천시는 올해 7천만 원을 들여 호반체육관 입구 석사근린공원 200m와 호반교부터 효자교까지 공지천 1.3km에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황토와 마사토, 사양토 등 친환경 소재로 조성해 시범 운영한 뒤 내년에는 옛 캠프페이지 내 기후 대응 도시숲과 우두 근린공원, 충원 근린공원과 석사 근린공원에도 맨발로 걷는 보행길을 확대 조성할 예정입니다. 삼척시 도계읍의 폐광 지역을 위한 통합 영상 미디어 센터가 개관합니다. 강원 남부권 최초로 도계 유니라나 게스트하우스에 설립한 도계 미디어 센터는 라디오 녹음실과 영화 감상실을 비롯해 강의실과 기자재실 등을 갖췄으며 앞으로 시민 미디어 활동과 미디어 참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계 미디어 센터는 12월 개관할 예정으로 개관 이전에 찾아가는 미디어 나눔 버스와
탄광 기록 프로젝트 전시회, 강원대 도계 캠퍼스 연극영화과에서 제작한 단편 영화 상영 등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동해시에서 한민족 해외동포 축구대회가 개최됩니다. 올해로 16회째인 전세계 한민족 해외동포 축구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의 후원으로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 동안 웰빙 레포츠타운과 희망드림 축구장 등지에서 열립니다. 이번 대회에는 11개 나라 28개 동포팀을 비롯해 모두 40개 팀 10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